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 11분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기쁜데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생각을 했고요. 그 4년 전에 처음 생각했던 거를 오늘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아직 구현해야 할 게 두세 가지는 더 남아있지만 그 두세 가지는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구현해야겠다. 확실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함수로 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인데요. 저희 영어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Linear Algebra and Threading Building Blocks 그래갖고 여기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게요. 만 4년 전입니다. 여기에 날짜를 보면 2019년 10월 18일이고요. 만 4년이 더 지났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러니까 선형대수 관련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촬영할 때요. 행렬을 함수로 만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에피소드 3에서 처음으로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하는 알고리즘을 시험해 봤고요. 여기 아래에 더 내려가 보면 이 5번째 동영상에서 5포인트 스탠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분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때 처음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만 계속 갖고 있고 중간중간에 2번 정도 테스트 해봤고요. 오늘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기능 두세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001 매트릭스 2 이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 촬영으로 3일 동안 열심히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구현할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 제가 이 선형대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여기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동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구현할 당시에는 모든 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해서 동영상 촬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촬영을 생략한 동영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구현할 당시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이유로 귀찮아서 또는 바빠서 또는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가 촬영을 미루다가 보면 결국 그 소스 코드를 잊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 나중에 또 부딪히면 또 처음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걸 참고하면서 이번에 함수로 된 행렬을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동영상을 촬영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 어려웠거나 또는 구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촬영하는 거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데 공짜잖아요. 잘 올리면 돈도 벌 수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엄청 열심히 동영상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평가절하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되기 때문에 기타 이유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자기가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촬영할 때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을 할애해 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는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모든 게 너무 선명하고 명확한 것 같은데요. 사람 기억이라는 게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이번에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도요. 제가 과거에 이런 라이브러리 만드는 과정을 녹화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구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요. 뭐 대단히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알게 된 작은 사소한 것,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식이 안 쌓이면요, 아무리 위대한 거 자기가 공부해도 잊어버리면 소용없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서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고요. 그런 것보다도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검색이 편하고요. 나중에 내가 볼 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만들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시면 마음 편하고요. 주저없이 동영상 올릴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를 열면요, 012 매트릭스 폴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 올릴 텐데요. 첫 번째 보면 readme first txt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작성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배치 파일이 5개 들어 있습니다. 빌드 클랭 BAT는 클랭으로 빌드하는 거고요. 빌드 쿠다 NVCC는 쿠다 컴파일러로 빌드하는 거고, GNU GPP 이 파일은 G++ 컴파일러로 빌드하는 거고, 인텔 ICXCL 이 파일은 인텔 OneAPI DP++ 컴파일러로 빌드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MSVC CL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빌드하는 배치 파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모두 테스트 해봤고요. 핵심 라이브러리는 CPG 매트릭스 HPP인데요. 아직 제 라이브러리와 통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좀 더 테스트 해보고 기능을 몇 가지 더 추가한 다음에 제 라이브러리와 통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PP 익스텐션 지금 현재 최신 거고요. 이 폴더 속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폴더를 전체를 압축을 해서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을 건데요. 이거 다운로드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이 들어있고 이 라이브러리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오늘 핵심은 array.cpp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알고리즘이 전체 라이브러리의 핵심 축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행렬을 미분하는 그런 알고리즘 테스트고요. 이 파일은 고일치 계산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함수로 된 행렬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이고, 이거는 선형 방정식 문제 푸는 거고요. 이거는 벡터와 행렬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 건가 호환성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컴파일러 2개만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dir cd 012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요. 이 폴더에 보면 BAT 파일이 5개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빌드, 클랭 이렇게 해서 빌드하면 CPP 소스 코드를 클랭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배치 파일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요즘 제일 핫한 컴파일러가 인텔 컴파일러입니다. 빌드, 인텔, ICX, CL 이렇게 해서 인텔 컴파일러로 모두 빌드 해봅니다. 인텔 컴파일러도 완벽하게 빌드 되었고요. 이번에는 빌드, 쿠다, NVCC 이번에는 쿠다 컴파일러로 빌드 해봅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 다 테스트 해봤고요. 모든 컴파일러에서 완벽하게 빌드 되었습니다. 쿠다 컴파일러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빌드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5개의 컴파일러에서 모두 완벽하게 빌드 됩니다. 일단 exe 파일은 다 지우겠습니다. obj 파일도 다 지우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System of Linear Equation 이 부분에서요,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 풀어보나마나 여기 한 가지 예제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풀어볼 것입니다. 여기 내려가 보면
여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제도 실제로 풀어볼 것입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요, 미분기하 또는 텐서 이런 거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립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012 매트릭스 이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누릅니다. L2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뜻이고요. JA는 자코비안을 나타내고 AR은 어레이를 나타냅니다. .cpp 이렇게 하고요. 이 폴더에서 array.cpp 컨트롤 B 하고 컨트롤 홈 여기에서 이 부분만 복사해 옵니다. 복사하고 이 새로운 파일에 붙여 넣고요. 이 파일은 닫고 이 파일도 닫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렬 하고요. void solve system of linear equations 1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고요. 이 문제는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 관련 링크를 붙여 넣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형 방정식 식이 있습니다. auto F1은요 auto X, auto Y, auto Z 세 개의 변수를 받고요. 3X 더하기 2Y 빼기 Z equal 1 이거를 정의합니다. 리턴을 하는데요.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빼기 Z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1을요 왼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리턴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F2와 F3를 정의합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F2는 2x 빼기 2y 더하기 4z는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고요. F3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y 빼기 z는 0 마이너스 x 더하기 0.5 곱하기 y 빼기 z 이 식입니다. 그래서 F1, F2, F3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이요. 이 System of Linear Equation 식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auto F는 CNA Create Static Matrix이고요. 식이 하나, 둘, 셋, 3행으로 나타내고요. 1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F1, F2, F3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이 매트릭스는 3x1 그러니까 행이 3개고 열이 하나인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행열인데 함수로 구성된 행열입니다. 제가 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나타냈고요.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이거를 행열로 만들고요. 이거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auto solution 이 행열 F를 여기에다가 solve linear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함수 F1, F2, F3로 정의된 식을 풀어서 그 값을 여기에 배열 std array 형태로 리턴해 줍니다. std cout solution cpg and 여기 빈 칸은 좀 지우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cl std c++ 20 ehsc 파일 이름이 lejar.cpp고요.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m 하면요 솔루션이 1, -2, -2로 나왔습니다. 이 문서의 값과 비교해 보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푸는 게 이 방정식에 해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std cout 하고요. 이 f는 이 f 이 System of Linear Equation을 행렬로 만든 거고요. 여기다가 솔루션 이 자체는 타입이요 std array로 나오고 이거는 출력할 때 괄호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f에다가 get 하고요. 왜냐하면 이 f 자체는 식입니다. 식으로 된 행렬이니까 이 솔루션이 정답이 되려면 이 솔루션을 여기에 보냈을 때요 이게 0으로 나와야 됩니다. cpg enter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0으로 표시되면요 제대로 푼 겁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해보면 이 식 f에다가 이 솔루션을 넣었더니 이 값이 0이라고 나옵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런 방식으로 선형 방정식 뿐만 아니라 비선형 방정식도 풀 수 있고요.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s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연습 문제를 더 풀어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문제가 너무 짧아요. 여기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변수가 3개인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인데요. 제가 이거를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확장시켜서 f, g, h, i, j 5개의 식을 만들었고요. x 더하기 3y 빼기 2z에다가 빼기 5에다가 여기다가 항을 아무렇게 더 추가했습니다. 이 식에서는 변수가 3개이지만 여기에서는 변수가 5개입니다. st까지 붙였고요. 이 함수 이름을 to로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고요. 이제 함수가 f, g, h, i, j니까 여기다가 5개의 변수란 뜻이고요. 이게 이제 f, g, h, i, j 5개의 식입니다. 5개의 식을 섞고요. 제가 여기에 줄바꿈 하나 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봅니다. 원래 책에는 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인데 책의 문제를 확장해서 제가 5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아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이게 솔루션이고요. 이 값을 넣으면 이런 값으로 나오는데 이게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2의 마이너스 6승, 2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2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유효 자릿수가 6자리까지 계산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학에서는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 같은 데는 유효 자릿수가 2자리에서 3자리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물리학 같은 데에서도 정밀도가 3자리, 4자리 그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빨리 계산할 때 보통 플로트로 계산하면 6자리 정밀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밀도를 더 높이려면요. 여기 솔브 리니어에다가 정밀도를 더블로 줍니다. 이렇게 더블로 지정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 m 이제는 정밀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즘은 기계가 워낙 좋아서 이 더블 프로시전으로 계산해도
부동소수 계산보다 2배 정도 더 느립니다. 옛날에는 플로트와 더블 연산의 차이가 엄청났었는데요. 요즘은 다 하드웨어적으로 내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플로트와 더블의 속도 차가 크게 안 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 2배 정도 나고요. CPU에서도 GPU에서도 2배 정도면 충분히 플로트에서 더블로 변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편하고요. 식을 쓸 때 이 변수의 순서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이 변수의 위치는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식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CLSM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요. 단순히 선형 방정식 뿐만 아니라 비선형 방정식, 미분 방정식까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다룰 수 있으면요. 미분기하 텐서 캘큘러스는 아주 쉽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코비안을 사람 손으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어차피 컴퓨터로 계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자코비안은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거고요. 예제 example 5입니다. 이 식을 풀어보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 타이핑해도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식만 붙여 넣었고요. 여기에서 y1 이 식은요. y1 equals 5 times x sub 2고요. 여기서 y2 이 식은요. 이 위키피디아 문서에 y2 equals 4 times x sub 1 square minus 2 times sin x sub 2 times x sub 3 이 식이고요. 여기서 y3는 이 위키피디아 문서 y sub 3 equals x sub 2 times x sub 3 이 식입니다. 이거를 다시 행렬식으로 나타냅니다. auto y는 CNA create static matrix고요. 3개의 행이고요. 1개의 열이고 y1, y2, y3 이렇게 함수 y1, y2, y3는 각각 3개의 변수 x1, x2, x3 각각 3개의 변수를 받고요. 이거를 매트릭스로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auto j는 y의 자코비안 이렇게 하면요. 여기 위에 설명된 것처럼 이렇게 편미분해서 행렬로 만들어줍니다. 이 j는 이 문서에처럼 y1, y2, y3를 독립변수 x1, x2, x3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런 행렬식으로 만들어준 j 이 식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식을 계산을 했고요. 이 자체는 식으로 된 행렬입니다. 이거를 표시해 보려면요. auto 소문자 j고요. 이 j식에다가 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앞에다가 auto x1은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auto x3는 1.0 아무런 값을 넣었고요. auto args 이렇게 하고 cpt make array 해서 x1, x2, x3 이렇게 값을 넣었고요. 이 식으로 된 자코비안 행렬에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값을 제공합니다. std, cout 하고요. j를 출력해보면요. j 이 자체는 행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args 그리고 j 이 자체는 행렬식 값으로 나옵니다. cpg endl std cout 여기다가 determinant를 취하면요 j에다가 determinant 이렇게 계산합니다. std endl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해놓습니다. 이번에는 인텔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icx cl qsed c++20 ehsc 이 옵션 잊어버리면 안되고요. fnosql 파일 이름이 lejar.cpp 고요. i.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x i 이렇게 보면 이 값이 나오는데요. 이 행렬을 이 함수 y1, y2, y3를 이렇게 행렬식으로 미분해서 이렇게 행렬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값을 넣어서 2, 2, 1 값을 넣어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16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과 비교해보면요. x1이 2고요. x2가 2면 4가 되고요. 4에다가 마이너스 40을 곱하면 마이너스 160이 맞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미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행렬 j의 값을 보면요. 0, 5, 0 이 문서의 값과 비교해보면 0, 5, 0이고요. 8, x, sub 1 여기서는 16으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x1을 2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x1이 2면 2, 8에 16이 되잖아요. 여기에 x3가 있고요. 우리 값을 봤더니 2네요. 2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x1을 2로 넣었고요. x2를 2로 넣었고요. x3를 1로 넣고 x1, x2 이게 x3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수정했고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 i 이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x1, x2, x3 2, 2, 1 2, 2, 1 x3가 1이고요. 이게 1이고 여기에 1 맞습니다. x2가 2고요. 2 맞습니다. 모두 정확하게 작동됩니다. 이 자코비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기하학적인 의미도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코비안을 나중에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부터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위에 링크를 붙여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27 멀티디멘셔널 매트릭스 in C++ Theory Flattening Dimensions 그래갖고 이 동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 동영상은 제가 4년 전에요. 촬영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날 촬영했는데요. 이 동영상 촬영할 때 제가 엄청 많이 생각하고요. 엄청 연구를 해갖고 정리한 동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차원 행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는데요.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C++에 이중 루프를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랭크가 3인 행렬 같은 경우는 3중 루프를 쓰면 되고 랭크가 4일 경우는 4중 루프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기능이요 제공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고차원 멀티 디멘셔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요, 이번에 제 매트릭스 라이브러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제 알고리즘에서 핵심은 다차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컴파일 타임 루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array.cpp 이 파일 속에 예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계산의 원리입니다. 이 계산 원리는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 Template Meta Programming 27 Multi-Dimensional Matrix in C++ 여기에서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여놓고요. Ctrl B void test multi-dimensional matrix 이렇게 함수 이름을 대충 만듭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자, 코비아는 disable 해놓고요. 제가 함수를 대충 3개를 만들었는데요. 3개의 변수를 받는 함수를 대충 3개 만든 겁니다.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는데요. auto m 이렇게 하고 std make tuple 하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세미콜론 닫고요. 여기다가 행렬 엘리먼트를 나타내는데요. f1을 가져오고요. f2를 가져오고 f3를 가져오고 f4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f4는 아무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이거 위치를 좀 대충 섞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걸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3 이거를 좀 정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1행 2행 3행 3 by 4 행렬로 볼 수도 있고요. 2 by 3 by 2 이런 행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 3 by 4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랭크가 2이고요. 2 by 3 by 2 이 경우는 랭크가 3입니다. 이 자체는 그냥 터플이에요. 이거를 계산해서 값으로 출력해 보는데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auto 소문자 m은 cna value 8 m을 제공하고요. 우리가 3개의 변수 x, y, z 3개의 값을 넣어야 합니다. 오로 x는 예를 들어서 1.0, 오로 y는 2.0, 오로 z는 3.0 아무렇게 값을 넣었고요. auto args는 cpt make array 이렇게 해서 x, y, z 이거는 그냥 배열입니다. 여기다가 x, y, z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 위에서 x, y, z를 배열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arg를 넣어도 이 함수를 계산해서요 그냥 한 줄로 쭉 출력해 줍니다. std cout m args m cpg and 이렇게 해서 아무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이번에는 clang 컴파일러로 빌드하는데요. clang++ std c++20 le ja ar.cpp고요. ltbb
12고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C 이렇게 해보면 어마무시한 게 출력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함수를요, F1, F2, F3를 이거는 터플입니다. 터플을 이용해서 3x4 또는 2x3x2 행렬을 만들었고요. 이 행렬 자체는 1차원 선형입니다. 선형으로 메모리에 들어가고요. 이 터플에다가 XYZ 값을 제공하면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값이 3이잖아요. X에다가 이번에는 2를 넣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지금 X가 1인데요. 이거를 다시 빌드해서 빌드 했고요. 다시 실행해보면 X가 1에서 2로 바꿨고요. 함수의 값도 함께 같이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 X의 값이 변했으니까 이 행렬의 엘리먼트 값도 값으로 변환하면 함께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evaluate 이 함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행렬의 원소가요, 모두 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를 1.3 이렇게 상수 스칼라 값으로 줘도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 해보면 이제 이 원소가 1.3입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이 evaluate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함수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미분기하과 텐스를 공부할 때요, 이 행렬을 엄청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 엘리먼트는요, 인덱스가 행 인덱스가 0이고요. 열 인덱스가 2입니다. 00, 01, 02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원소의 인덱스는요, 1, 2이고요. 이 원소의 인덱스는 2, 2입니다. 그러니까 이 m이 지금 터플인데요. 이 터플에서 0, 2, 1, 2, 2, 2 이 원소를 어떻게 액세스 할까요? 이거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토 F 이렇게 하고요. 이 M을요, 이 터플 M을요, 매트릭스로 변환합니다. 이때 CNA create static matrix고요. 이거를 3 by 4 행렬로 변환합니다. 이 F 자체는 터플 M으로 구성된 이 M은 엘리먼트가 함수입니다. 함수로 구성된 터플을 행렬 F로 변환했고요. 오토 F3은요, 이 F에서 콜즈 0, 1, 2 두 번째 열을 뽑아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std cout F3을요, 그냥 출력할 수는 없고요, 값을 보냅니다. 이렇게 값을 보내서 F3을 출력해 보고요, 원래 행렬 F도 출력합니다. 이렇게는 출력 못하고요, get args 여기다가 get args 이렇게 해서 이 F 자체는 함수로 된 행렬이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args는 xyz 값입니다. 이 값을 줘서 화면에 출력을 해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이 F는 1행, 2행, 3행 3x4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일렬로 나열된 거고요, 이거는
행렬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F3는요, 이 F에서 4,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 4 세 번째 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0, 2 이렇게 하면요, 0과 1번째 줄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0은 포함되고요, 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번 열과 1번 열이 됩니다. C++ 컨벤션에 따라 뒤에 오는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 이번에는요 6, 14, 6, 14, 1.3, 12, 1.3, 12, 6, 14, 6, 14 이렇게 해서 이 행열에서 0번째 열과 1번째 열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나열한 게 이 F3입니다. 이렇게 코딩 할 때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액세스 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context for로 시퀀스를 만드는데요, cpt 시퀀스 3, 4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dimensions of the 3 by 4 매트릭스 디멘션을 지정하는 거고요. context for로 id 팩트라는 것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cpt index factors에다가 시퀀스를 보내면요, 인덱스 팩터즈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덱스 팩터에 대한 설명은요, 여 위에 예제 동영상에 있습니다. 여기 아니고 이 어레이 파일 속에 보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 M 이 M에 해당하는 게 인덱스 팩터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동영상에 방문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이해하시면 제가 함수로 구현한 행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고요, 그 시퀀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팩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cpt for workhors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지금 액세스하고 싶은 게 2열의 원소 F3, F1, F3을 액세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하고요, 전체 엘리먼트 개수는 3 곱하기 4, 12개입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하고 3 곱하기 4까지 진행하는데 4개씩 건너뛴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함수인데요, 루프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2에다가 4를 대서 6에다가 4를 대서 10 이렇게 진행하라는 뜻이고요, 끝에 4, 3, 12, 12보다 작은 값만 해당됩니다. 1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루프입니다. 여기에다가 람다를 만드는데요, idf 캡처하고요, 우리가 터플을 캡처할 것입니다. 이 m은요 터플입니다. 터플을 캡처하고요, auto idx 이렇게 해서 함수 속에다가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context for로 id 이렇게 하고요,
cpt get indices 이렇게 하고, 이 idx 값은요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속에 value라는 멤버가 있고요, 이 value는 2, 6, 10 이렇게 변합니다. 이 value는 compile time 변수입니다. 그래서 꺽쇠 속에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index factor에 해당하는 idf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매트릭스 터플 속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를, 이 m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m을 액세스 할 때는 std get idx의 value를 바로 때리면 됩니다. auto m 이렇게 하고요, 이 m에서 엘리먼트를 꺼잡아냈는데요, 이 엘리먼트의 id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idx value는 이 값입니다. 이거는 멤버입니다. 화면에 출력하는데요, std cout id 이렇게 하고요, 콜론하고 m 자체는요 람다입니다. 여기다가 args를 캡처하고요, cna evaluate 이 자체가 함수이니까요, std apply m 하고 args를 보내주면 값을 계산해 줍니다. cpg an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ls m 해보면요, id가 0, 2, 1, 2, 2, 2 여기서 이 id를 계산했고요, 이 id는 이 터플에서 0, 2, 1, 2, 2이고요, 이 터플에서 이 엘리먼트를 뽑아서 값을 대입해서 숫자로 표시한 게 이 값입니다. 그래서 -4, 6, -4 정확하게 액세스 했습니다. C++ 표준에는요 이런 for workhorse라는 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cpt for stallion입니다. 그래서 cpt for workhorse와 함께 제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루프입니다. compile time 루프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for stallion, for workhors는요 유튜브에서요 IQ95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면 제 채널에서 for stallion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for workhorse 동영상을 엄청 많이 촬영했습니다. for stallion 이 create sequence 굉장히 중요하고요, for stall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 동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